시작할게요. 저는 라이트웨이트 어플리케이션 레벨 크래시 컨시스턴시 온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지라는 ATC 15년도에 나온 그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그 최초로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한테 어플리케이션 레벨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제공을 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모티베이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그 파일 시스템은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지 않고 제한된 인터페이스인 fsync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DBMS와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파일들을 아토믹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복잡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DB1과 DB2를 이걸 위해서 각 파일과 전열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아토믹하게 얻기 위해서 또 마스터 전략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오더를 맞춰주기 위해서 F싱크가 더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컬라이트의 그 크래시 컨시스턴시 코스트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저널 로그 파일을 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거를 만들었다가 이제 끝나면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리던던트한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보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2페이지 쓰면은 이제 그 SQLite의 이제 저널 때문에 3페이지를 쓰게 되고 또 이 파일 시스템의 그 메타데이터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33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와프가 한 20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F싱크를 던지기 때문에 이게 플러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EXT4 같은 경우는 F싱크 하나에 또 그 디바이스에 플러시를 2번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12번 정도의 이런 플러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디바이스에 이제 플러시를 많이 넣는다라는 건 그만큼 디바이스 안에 있는 커맨드의 그런 아웃스탠딩한 커맨드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인터널 패러렐리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제 그 현재 파일 시스템에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레벨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플 파일에 대한 아토믹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지 않고 쉐어드 메타데이터 페이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런 그 데이터 엔트리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페이지 4K 페이지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 4K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영 커밋되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커밋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걸 폴스 쉐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 팔러시라고 해서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이제 파일 시스템을 자유롭게 페이지 리클레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럼 어벌트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틸 팔러시에 의해서 스토리지로 내려간 어, 그런 페이지들은 사실 파일 시스템에서는 언두 메커니즘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지원을 하면서 스틸 팔러시를 같이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그 어플리케이션한테 그런 트랜잭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XFTL이라는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저널이 필요하고 파일 시스템의 저널이 필요한 이유가 스토리지가 아토믹하게 이제 여러 블락들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면 되게 간소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FTL의 그러한 로그 스트럭처드 특성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SSD 같은 경우는 낸드 베이스고 낸드 같은 경우는 덮어쓰기가 안 되고 뭐 프로그램 단위, 이레이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FTL을 개입을 해야 되고 로지컬 투 피지컬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피 온 라이트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매핑만 바꿔주는 식으로 커밋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SD에서 뭔가를 쓴다라고 하면 새로운 공간에다 쓰게 되고 나중에 커밋을 할 때 그냥 매핑만 싹 바꿔주는 형식으로 트랜잭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XFTL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그모드 13년도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XFTL이 제공하는 프리미티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커밋 어볼트가 있고 중간에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인자로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 트랜잭션 아이디에 포함된 페이지들을 다 듀러블 만드는 게 커밋이고 거기 있는 걸 리버트하는 게 어볼트가 됩니다. CFS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이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컨시스턴시를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한 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두 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내부적으로 기존에는 여러 저널들을 그러니까 저널 파일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중복된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제거하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F싱크도 줄여서 이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인데 기존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도 저널을 가지고 있고 파일 시스템도 저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CFS 같은 경우는 CFS가 이제 어플리케이션한테 이 다음과 같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프리미티브를 제공을 하고 CFS는 또 트랜잭션 플래시가 제공하는 그 아토믹 라이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중간에 저널을 이제 없애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널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을 나열을 하고 이렇게 비긴과 커밋으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이게 하나의 아토믹 프로퍼게이션 그룹이라고 명칭하는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더티 페이지와 데이터 페이지와 그 메타데이터 페이지는 한 번에 트랜잭셔널 플래시가 제공하는 아토믹 라이트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한 번에 라이트가 됩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에 에서 변화된 뭐 데이터라든지 아이노드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트랜잭션 그 아토믹 라이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냥 라이트를 하면은 이제 그만일 것 같은데 사실 그 아토믹 이 트랜잭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폴스 쉐어링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 업데이트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블락 빅맵에 이 트랜잭션 1에 대한 이런 업데이트가 들어갈 겁니다. 초록 색깔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고 트랜잭션 2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같은 매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스토리지에 퍼시스턴트하고 아니 크래시가 난다라고 치면 이 상태 복구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트랜잭션 2는 커밋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가 반영된 그렇게 이제 복구가 될 겁니다. 즉 지금 이 블락 빅맵을 이 블락을 지금 가리키는 아이노드는 하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켜져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 컨시스턴시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인메모리 메타데이터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메타데이터 스트럭처가 기존에는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로 투카피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버전과 이제 스토리지 버전. 그래서 인메모리에서 막 업데이트 되는 건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커밋 되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커밋해야 되는 것들만 이제 이 스토리지 버전에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아토믹 그 프로퍼게이션 그룹별로 로그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로그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dd, sub, assign, 뭐 토글빗 이렇게 있는데 이제 메타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른 오퍼레이션을 로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리 아이노드 카운트나 프리 블락 카운트 같은 경우는 카운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고 만약에 액세스 모드를 쓰는 거 혹은 뭐 모디파이 타임을 적용하는 거는 값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사인이라는 오퍼레이션을 두고 있고요. 블락 빅맵을 키고 아이노드 빅맵을 키고 끄고 이거는 이제 토글빗이라는 오퍼레이션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트랜잭션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A1과 A2라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안에서의 이제 그런 메타데이터 업데이트들은 다 이제 메모리 버전에 있는 메타데이터에다가 이제 그런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1은 빨간색이고 D2는 초록색인데 초록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게 확인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로그도 다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블락이 하나 없어 줄어들었고 블락 비밀이 하나 켜졌고 모디파이 타임이 변경된 것을 로깅을 해놓고요. 그래서 이 로그는 이제 아토믹 프로파게이션 그룹마다 이제 하나씩 두 개 독립적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밋을 A1을 커밋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제 이 로그를 하나하나 이제 리두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지 버전에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블락이 하나 줄어들었던 거 여기 반영하고 뭐 블락 하나 켜졌던 거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스토리지 버전에 있는 메타데이터에는 트랜잭션 1에 대한 이런 변화량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변화량을 여기다가 반영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그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지가 지원하는 그런 아토믹 라이트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라이트를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토믹하게 이제 여러 블락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도 이제 저널이 필요했었겠지만 이제 저널도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파일 시스템 저널 없이 이렇게 아토믹하게 여러 블락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커맨드를 내려주면 이제 이것들이 듀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벌트를 한다, A2를 어벌트 한다라고 했을 때는 A2의 변화량은 사실 스토리지 버전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고 메모리 버전의 메타데이터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쭉쭉 로그를 남겨놨는데 이거를 리버스 오더로 거꾸로 따라가면서 이것을 언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올드 버전으로 복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CFS 같은 경우는 스틸 팔러시도 지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 P7이 뭐 메모리 프레셔에 의해서 이렇게 스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이제 스토리지로 리클레임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가 지원하는 어벌트 커맨드를 통해서 이것을 리버트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FS는 이렇게 버전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컨시스턴시를 제공을 하고 있고 ext4의 그런 저널 모드와 동일한 그런 컨시스턴시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CFS에서 이제 보통 나는 페일류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은 살아있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죽었을 경우는 이제 OS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아토믹 프로파게이션 그룹을 그냥 어버트 시키는 방향으로 리커버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시스템 전체가 이제 꺼졌을 경우 페일 났을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온전히 그런 트랜잭셔널 플래시 스토리지의 메커니즘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시스템도 저널을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도 저널이 있으면 그걸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CFS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그냥 트랜잭션 플래시가 언커밋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자기가 이제 무시해버리고 커밋되어 있는 것만 호스트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놈은 이제 그렇게 굳이 저널을 복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CFS에서는 이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도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여기서 명칭하는 거는 이제 그런 CFS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는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다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와이드 아토믹 프로파게이션 그룹이라고 글로벌하게 아토믹 프로파게이션 그룹을 하나 두고 이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 여기다가 로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오픈 SSD를 썼고 다음과 같은 아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변경 사항인데 기존에 이제 월이나 이제 뭐 롤백 저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까 CFS 비긴 CFS 그 커밋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로 이제 바꿨고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거의 총 코드 라인이 350만 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제 변경한 양은 300라인밖에 안 달합니다. 그래서 CFS 인터페이스가 매우 간단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게 매우 쉽다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아토믹하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워크로도 있고 이걸 마이크로 벤치마크로 돌렸습니다. EXT4와 CFS를 비교를 했고 EXT4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했고 CFS는 이렇게 CFS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이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일 왼쪽이 이제 퍼포먼스인데 상대적 CFS를 두고 이것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준 건데 이렇게 저널 모드가 있는 요것 대비해서 한 9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과 이제 그 디스크 캐시의 플러시 카운트로 왜 성능이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EXT4 대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라이트가 들어가고 있고 플러시 카운트도 이제 CFS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번 플러시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CFS가 다른 EXT4보다 훨씬 더 플러시 카운트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이러한 95%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리얼월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것도 이제 앞서 보여드린 마이크로 벤치마크와 거의 그런 천상은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CFS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S를 1로 두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성능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도 다른 EXT4보다 CFS가 훨씬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캐시 플러시 카운트도 그렇고. 다음은 이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CF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본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인데 FIO와 FFSB 두 가지로 테스트를 했고 FIO는 이제 8KB 라이트에 매 40KB마다 FNC를 넣는 그런 워크로드이고요. FFSB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파일 크리에이트, 라이트, 리드, 어펜드 하는 메타데이터가 매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워크로드입니다. 그래서 CFS 대비해서 이제 그 저널이 있는 경우 저널이 있는 것보다 이제 CFS가 거의 뭐 30%에서 50%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널이 없는 거랑 대비해서도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FS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버전 컨시스턴시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높은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GCFS는 최초로 트랜잭션의 플래시 스토리지를 이용한 그러한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FS에서는 여러 레이어의 저널링을 없앴고요. 그리고 이제 CFS 인터페이스는 매우 사용하기 편해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포팅하기가 쉽다. 그리고 아까 결과를 보셨다시피 매우 기존 버전보다 매우 빠른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